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얼마 전부터 노인장기 요양견의 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중에 인력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조직도, 직원 확보 계획, 그런 이제 업무 분장, 직원 채용, 그리고 교육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뭐 미션, 비전, 목적, 목표, 세부 목표, 프로그램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 그리고 예산, 마지막으로 시설. 이렇게 이제 인력과 예산, 시설이 받쳐줘야만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인력 배치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다르죠. 제가 그 수익구조 설명을 드릴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입소자가 9명 이하다. 그럼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때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시설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간호조무사를 뽑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3명일 때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소규모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일 때, 그리고 수급자가 30명 이상일 때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쫙 늘어나게 되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다음 넘어오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인력 배치 기준에 입각해서 향후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조직도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대표가 필요하겠죠. 대표. 그리고 시설장. 물론 대표를 하면서 시설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구분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름을 넣어주셔도 되겠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을 둡니다. 물론 사무국장이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다 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잠깐 앞에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요. 사무국장은 수급자가 50명 이상일 때, 그때부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뭐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채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노인 요양시설의 조직도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려놨습니다. 사무국장.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요, 운영위원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인사위원회, 그럼 이것도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 인사위원회를 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제 직원을 뽑을 거 아닙니까? 채용을 하실 때 그냥 시설장이 뭐 임의대로 뽑고 싶은 대로 그렇게 뽑았다. 또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분은 뭔가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아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점수를 더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 아래에 팀을 뭐 2개로 해도 되고 3개, 4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팀을 구성하실 때 좀 유사하거나 또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구도상 필요한 팀을 꾸리시는 게 필요해요. 보통은요, 이제 행정 쪽의 업무는 총무라고 그러죠. 총무. 예, 총무가 그쪽을 많이 맡고 또 사업 파트는 또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복지관이 그래요, 복지관이.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인력 구성을 보면 행정 쪽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보시면 사무원, 위생원, 관리원,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정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사무원 한 명밖에 없어요. 위생원과 관리원은 그냥 뭐랄까 그 딱히 소속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행정팀에 소속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행정이 아닌 복지, 사업 쪽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많지가 않아요, 인력이. 그래서 따로 팀을 꾸리기가 애매하다. 그런 점에서 행정과 복지를 합쳐가지고 행정복지팀 이렇게 한번 이제 저는 만들어봤죠. 그리고 의료팀은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러니까 의료, 간호 영역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촉탁의사는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10인 이상 노인 요양 시설에서부터 촉탁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죄감보호센터는 촉탁의사가 또 필요 없어요. 예, 촉탁의사는 오로지 10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돌봄팀을 또 꾸려봤습니다. 돌봄팀에는 이제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돌봄은 이제 아무래도 요양보호사가 핵심인데 요양보호사만 한다라고 하기가 조금 팀을 꾸린다고 하는 게 좀 애매해서 간호조무사를 끼워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팀에는 영양사, 조리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여기서요, 영양사는 입소자가 50명 이상일 때 필수 인력이 됩니다. 그전에는 없어도 돼요. 하여튼 이런 이제 입소자 수에 따라서 필수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조직 구도를 갖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요양기관은 인력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뀌죠. 방문요양 같은 경우 이제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사도 처음부터 필요한 건 아니고 이용자가 15명 이상일 때부터 필수 인력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뽑으셔도 돼요. 상관없지만 이제 필수 배치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15명 이상 꽤 많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지역일 경우에는 5명 이상이면 되지만 방문요양은 더 적어집니다. 시설장 그리고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면 아주 있어요. 죄감보호와 단기보호는 이용자 10명이 이상이냐 또는 10명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이런 이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서 조직들을 우선 이제 죄감보호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대표가 있고 센터, 그러니까 시설장 하셔도 되고 보통 죄감보호는 죄감보호센터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센터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사무국장이 없죠. 맞습니다. 죄감보호센터는 사무국장이 없어도 됩니다.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그런 이제 팀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요양시설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행정복지팀.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 여기 보시면은 그 좀 줄었죠. 노인요양시설에 비해서 숫자 좀 줄었고 그리고 의료팀에서는 촉탁의사가 빠졌습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돌봄팀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그대로. 영양팀에서는 영양사가 또 빠졌어요. 노인 죄감보호센터는 영양사가 없어도 됩니다. 물론 이용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그 급식소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뺐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쪽은 또 어떻게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될까요? 대개 보면 방문 요양을 하는 곳에서 목욕도 대부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묶었습니다. 대표, 시설장, 그리고 이 밑에는 사무국장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팀들이 전체가 다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역할이 위상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고요. 요양 1팀, 2팀, 3팀, 그리고 마지막 4팀은 그냥 목욕팀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해본 결과 지역으로 묶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행복동, 뭐 사랑리, 비전동, 꿈길리, 뭐 협력면, 협조리 제가 그냥 지어냈습니다. 팀장은 누가 하느냐? 요양보호사들 중에 경력이 많고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조직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원 확보 계획 또는 종사자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이제 여러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행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장 1명, 사육사 1명, 요양보호사 7명, 간호조사 1명.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 인력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서류 자체가 계획서지 않습니까? 계획서, 사업 계획서의 한 내용, 한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종사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계획이 들어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죠. 9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구분해서 입소자가 몇 명일 때 직원을 몇 명씩 뽑아야 되느냐. 이제 그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는 필요 없고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부터 3명까지 조리원 1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소자 10명부터 29명일 때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3명에서 12명, 조리원도 1명. 이처럼 그 인력 배치 기준에 맞추어서 향후 입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죠. 조양원보호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 속에서 입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표로 딱 보여주면 보는 사람도 편하고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종사자 역할 분담 또는 직원 역할 분담. 이것도 인용을 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급적 전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사업계획서가요. 조금 내용이 많으면 풍부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있어 보이죠. 뭔가 체계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웠구나. 그러니 지금 이 신청자는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역할 분담도 포함을 시키면 좋겠는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자료 좀 참고해서 시설장의 역할 아주 많죠. 사무국장의 역할 역시나 많죠. 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괄 과장 정말 많죠. 예, 엄청 많습니다. 사회복사 총괄 과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필수 인력 배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 중에서 경력이 좀 있는 사람으로 이제 과장을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의 역할과 일반 사회복지사 역할을 좀 이제 구분을 시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5명을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획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다 작성하실 것까지는 없고 한 이 중에서 50% 정도만 추려서 여러분들 계획서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원의 역할도 그렇고 간호조무사 역할 그리고 시설관리원의 역할, 영양사의 역할, 조리원의 역할, 위생원의 역할. 그러니까 위생원은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청소하시는 분. 근데 위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소자가
50명 이상일 때 아마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이 내용을 참고하시는 요령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잠깐 영상을 보시다가 멈추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 적으시거나 아니면 캡처를 하신 다음에 하시거나 정이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 남기셔가지고 이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채용 계획. 대개 보면요, 이걸 많이 빠뜨리시더라고요. 사업 계획서에. 근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이 좀 풍부하고 뭔가 체계적인 느낌을 주면 좋다. 예.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넣어버리세요. 별거 없습니다. 다 공통적이에요. 공고를 원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대외 신인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공고를 한다. 시군구청, 또 지역관공서, 그리고 이제 직종별 협회에다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그리고 지역사회, 그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올려줄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활용해서 직원들을 모집하겠다. 그런데 전단지 만들 때 직원 모집 용도로 전단지를 따라 만드는 게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홍보한 것 플러스 직원 모집을 같이 해서 전단지를 만드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포는 읍면동사무소, 농협, 분야에 하여튼 여기저기 부탁을 하셔가지고 전단지를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겠죠. 현수막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좀 이제 좀 규모가 큰 요양시설 같으면 대단위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현수막을 떡하니 게시해 놓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 그냥 뭐 채용하면 되지. 아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1차는 서류심사, 2차 면접, 3차 종합능력평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하겠다. 근데 별거 없어요. 어느 기관이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이렇게 문서로 그럴듯하게 적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경력 당연히 보죠. 이력서 보면서 경력 지면서 다 떼오라고 합니다. 자격증 인원지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추천서. 근데 이제 뭐 물리치료사, 또는 뭐 간호사 실제로 추천서까지 가져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냥 가져온다면 참고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합니다. 이때 시설장만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참 누가 봐도 참 공정하게 하겠구나, 객관적으로 하겠구나. 그래 보십시오. 뭡니까? 채점표가 있다. 업무 능력, 또 협력, 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윤리 및 인성검사, 뭐 이렇게 하겠다. 실제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계획만큼은 좀 이제 상당히 거창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럴듯하게. 근데 이제 계획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하지 마라. 그 소리는 아니고 가급적 하면 좋겠죠. 하면 좋겠죠. 근데 참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종사자 관리죠. 일종의 종사자를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크게 보면 급여 지급이 있겠죠. 급여 지급 그리고 종사자들의 어떤 이제 복지, 직원 복지 그런 차원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직원 교육입니다. 교육이 아주 뭡니까 직원 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근데 이 직원 교육도 고민하고 말고가 없어요. 뭐냐면 해야 되는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법정 의무 교육,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인원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여튼 한 9개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분기별로 3개씩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실시 방법 인터넷. 지금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할 것이고 보통은 집체 교육을 합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요. 퇴직연금 교육 같은 이런 교육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거래 업체가 있죠. 거래하시는 그런 은행 직원들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그리고 또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은요, 되게 보면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교육 시간은 어떤 것은 뭐 1시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긴 것은 뭐 2시간, 3시간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교육할 때마다 사진 찍고, 교육 장면을 사진 찍고, 또 일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교육 일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놓으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만 있느냐? 아니에요.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기간에 맞춰진 교육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10가지나 됩니다.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이렇게 10가지가 됩니다. 이 그 교육을 했는지 나중에 다 확인을 합니다. 누가 하냐면 시설 평가단이 와가지고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고, 또 교육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다. 그럼 교육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예, 벌써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 규정 교육을 또 하셔야 돼요. 지금 사업계획서 다음에 또 시공구청에다 제출해야 될 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사업계획서 다 끝나면 설명드릴 건데요. 대략 운영 규정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규정, 입소 종업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등 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렇게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이제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글쎄요, 이제 딱히 어떻게 교육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료 주면서 교육을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소감문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일일이 하나씩 예, 언제 이제 날 잡아가지고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좋긴 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워낙 바쁘고 그래서 시간 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영 규정 교육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또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 대응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이죠. 이건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조건 하게끔 돼 있어요. 연 2번, 하나는 화재 예방 교육, 한 번은 지진 대피 훈련,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기타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 교육. 어떤 직원이라도 일단은 이제 새로 채용되면 14일 이내, 2주 이내에 신규 직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 따라가는 그런 이제 뭡니까? 기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운영 규정 교육, 업무 분장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뭐 기타 등등 이런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 기관들은요, 별도로 방문 요양보호사의 직무 교육을 또 받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준 직무 교육기관, 주로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 같은 데에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전문 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인요양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주해관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방문 요양기관은 관리 책임자, 사회복지사가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계획서 안에다가 아주 그냥 방대한 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기관은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제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원 인력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